자기 비파계 검사 10강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다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42페이지부터입니다. 42페이지 18번 자기 이력 곡선. 자기 이력 곡선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자장 강도와 자속 밀도의 관계를 얼마 전에 한번 설명을 잘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장 강도 H 플러스가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자속 밀도 B 플러스가 됩니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 강자성체입니다. 자기 이력 곡선은 자장 강도와 자속 밀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자기 이력 곡선은 히스테리시스 커브라고 합니다. 강자성체에서 생기며 자장 강도와 자속 밀도에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할 경우 종파 속도가 가장 빠른 매질 알루미늄이 굉장히 빠릅니다. 알루미늄 종파 속도 순서 금속 재료 중에서는 알루미늄이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철강 재료, 그 다음에 아크릴 수지, 이거는 금속이 아니죠. 아크릴 수지, 글리세린, 물, 공기 등입니다. 종파는 기체, 액체, 고체에서 다 통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종파는 19번 자분 탐상 시험의 관련 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장계, 침전계, 자외선 등은 우리가 규격집 할 때 여러분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개조계는요, 방사선 사진의 상질 판단하는 기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투과도계하고 개조계인데 이 이제 기기는 자기 비파계 검사나 침투 비파계 검사에서 표준 시험편, 대비 시험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정립하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연구자석 사용하는 극감법은 다음 중 어떤 시험이 가장 우수한가? 대형 구조물 같은 거 국부 부분적 시험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가는 왜 아닙니까? 용접 내부 균열 시험에는 초음파가 났습니다. 다의 대형 주조품 시험, 이거는 방사선 투하 시험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소형 단조품 시험에 효과적이다. 요것도 단조품 같은 거는 초음파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근데 이건 조금 애매해요. 단조품 시험이 효과적이다 했는데 사실은 단조품 요거는 침투 같은 거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애매한데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부 결함이라고 해주면 더 좋은데 그렇게 안 해놨네요. 자, 초음파 탐상에 쓰이며 금속 재료에서 서로 다른 두 매질이 접촉하는 현상을 계면이라고 합니다. 계면.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검사하고자 하는 검사면 고체죠, 그죠? 그 위에다가 뭐를 하냐면은 글리세린 같은 걸 액체를 거기에다가 바릅니다. 그 액체에서 이제 고체로 초음파 통과합니다. 그 두 개 서로 매질이 접촉하는 그 글리세린하고 고체는 그 속도 같은 것도 다르죠. 그 두 개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두 매질이 접촉하는 현상을 계면이라고 한다. 자, 21번 자분 탐상할 때 표면 불연속부의 탐상에 가장 효과적인 전류는 표면은요 교류가 가장 우수하다. 반파직류라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교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또 플러스로 올 때 그게 플러스에서 커졌다가 작아져서 마이너스로 갔다 올라온 그게 한 파장인데 거기에서 음방향 전류를 제거하거나 막아버린 전류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것을 우리는 반파직류라고 합니다.
종파 속도 6000m/s이고 여기 철강 재료 이런 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주파수가 5MHz 탐촉자 사용할 때 파장은 요거는 이제 몇 분 우리가 이 산출식을 썼습니다. 파장은요 주파수분의 속도입니다. 파장은 주파수분의 속도인데 여기에 5MHz는 헐즈로 바꿔야 됩니다. 초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5MHz는 500만 헐츠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 밑에도 종파 속도가 초거든요. 초일 때 이것도 밀리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6000에다가 또 600만 밀리미터가 됩니다. 이걸 나누면은 1.2 밀리미터가 됩니다. 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입사할 때 일정 거리에서 음파 감쇄량이 가장 큰 물질인 것은 거친 입자 주조품 같으면 이게 감쇄량이 가장 크겠지요. 잘 통과가 합니다. 자, 초음파 판파 모형들을 여기 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판파를 우리는 딴 말로 램파라고 합니다. 램파라고 하는데 이게 대칭파고요. 대칭령이고 여기에 비대칭령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판파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기본적입니다. 램파라는 거 알아두고 이거는 앞에처럼 대칭령, 두 번째처럼 비대칭령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사용 도중 불연 속으로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와 주변에서 나타나는 결함, 응력이 많이 집중되면은 우리 사람들 몸이 많이 아프면 뭐라고 많이 그러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응력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로해지겠죠. 이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연 속으로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와 주변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피로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로균열이라고 합니다. 피로균열. 시험품 두께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두께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펄스 반사하고 공진법입니다. 그 시험 방법에는 펄스 반사, 투과법, 공진법이 있는데 두께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펄스 반사와 공진법이다. 자, 그 다음에 23번 자본 탐상 시험에서 의사짓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과도한 전류와 시험체 두께가 일정하면은 의사지시가 안 나타납니다. 나 시험체의 자기적 안정과 검사에겐 자본의 오염 때문이다. 시험체의 자기적 안정, 요게 하나씩은 되는데 하나는 안 되도록 이렇게 해놨네요. 다 능숙한 검사 조작과 장비의 성능 저하. 이것도 장비의 성능 저하로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능숙한 검사 조작은 아닙니다. 부적절한 검사 조작하고 자개의 불균일 분포, 여기서는 두 개가 다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답이 됩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주파수를 증가시킬 때 이 주파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파장하고 이런 건 다 짧아집니다. 깊이나 이런 건 다 짧아집니다. 주파수만 커진다는 건 짧아집니다. 파장도 짧아지고 뭐 다 짧아집니다.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 자, 24번 자본 탐상 시험에서 원형 자화를 형성하는 방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품의 횡방향으로 가는 뭐 같으냐 코일.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코일법은 무조건 선형입니다. 요크도 선형입니다. 그 다음에 코일 가운데 이건 아니고 부품의 길이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게 축통전법입니다. 자, 부품 길이 방향으로 전류 흐르는 게 축통전법인데 그러면은 자장은 직각으로 생깁니다. 근데 결함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전류 방향하고는 평행이니까 축 방향하고 나란하고 그 다음에 자개 방향하고는 직각인
그곳에서 결함이 잘 찾아진다.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발생하는 표면파와 같은 의미의 파에 속하는 거 레일라이파입니다. 레일라이파. 표면파는 레일라이파라고 하고요. 정파는 L파, 소밀파, 압축파라고 합니다. 횡파는 S파, 전단파라고 합니다. 횡파는 이렇게 막 구부정, S면 구부정 말하니까 이걸 전단파라고 하고, 정파는 L파, 직진합니다. 그리고 앞뒤로 왔다 갔다 밀릴 때 소밀파, 압축파 이런 형태가 되고, 반파는 램파입니다. 25번 자분 탐상시험의 자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내었습니다. 형광자분과 비형광자분이 있다.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식자분, 건식자분이 있다. 이거는 분산매 또는 분산매질인데 습식자분, 건식자분이 있습니다. 자분은 적당한 크기, 모양, 투자성, 보자성을 가진 선택된 자성체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자분용액 제조 시 솔벤트, 케로신 사용하고 물 사용하지 않는데 물도 계면 활성제나 방청제나 이런 걸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파괴 검사 방법인 음향 방출 검사 AET법과 관련이 없는 설명은 우리가 음향 방출 검사를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는 몇 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안 달아봤다면 여기서 바로 집을 수 있는 음향 방출이니까 음향 반사가 아닌가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음향 이거는 초음파 할 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음향 방출 검사. 음향이 표면에서 반사되면 음향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초음파, 종파 모형도 종파를 한번 봅시다. 파동 진행 방향 이리 왔다 갔다 합니다. 파동 진행 방향 이렇게 오고 매질 진동 방향. 파동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매질 진동 방향이 뒤에서. 파동은 한 방향으로 때립니다. 자, 파동 진행 방향 죄송합니다. 이 방향으로 때립니다. 매질 진동 방향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데 자, 앞으로 갈 때 파동이 때리면 멀어지겠죠. 이게 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뒤로 올 때 때리면 빡빡해지죠.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밀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이 방향으로 밀어버리죠. 압축을 가지고. 그래서 압축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밀, 여기에는 소, 파장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소밀파라고 합니다. 그냥 소밀파라는 걸 알아두세요. 카이젤 이펙트, 여기에 카이젤 효과가 나오는데, 이거 앞에도 한번 자세히 설명 한번 더 봅시다. 한번 하중을 걸어서, 그럼 그 재료에 하중을 걸어서, 이제 음향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하중을 가하지 않습니다. 제거하고 다시 하중을 걸어도 이전에 가해졌던 최대 응력에 도달하기까지는 음향 방출이 발생되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카이즈 효과라 한다. 이런 정도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카이즈 효과도 음향 방출 검사에 해당이 된다. 움직이는 동적인 불연속을 탐지하는 거 맞고 소성 변형에 의한 에너지 방출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음향 반사가 아닙니다. 음향 방출 검사는 이 세 가지 현상을 알아두세요. 카이즈 효과, 동적 불연속, 움직일 때 그 결함 탐지, 소성 변형에 의한 에너지 방출 이런 것을 검사한다. 자, 음향 방출 검사.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26번 원형 자화에서 자화력의 세기는 암페어로 표시된다. 선형 자화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암페어 전류에다 코일 가만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AT로 표시만 합니다. 선형 자화는 전류 코일 가만수니까 AT 콜 D분의 L을 이용해 산출합니다. 단 여기서 L은 검사체의 길이고 D는 검사체 지름이다. 이 관계를 이용한다. 이거는 규격집에도 세 가지가 있었고 앞전 시간에도 한 번이 선형자와 계산하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형자죠. 이제 선형자와 여기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27번
자개 방향과 수직인 길이 1m의 도선에 1A의 전류가 흘려 도선, 이거는 도체선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도체선을 도선이라고 합니다. 도체선이 받는 힘이 1N이 될 때의 자개의 세기를 옳게 나타내는 거. 이럴 때는 1테슬라 또는 T로 표시합니다. 자개 세기 자속 밀도, 기호는 B입니다. 뮤 곱하기 H입니다. H는 투자율이고 H는 자개 세기입니다. B는 뮤 곱하기 H입니다. MKS 단위로 웨버 퍼 제곱미터가 테슬라입니다. CGS일 때는 가우스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 자기 방향에서 1m 도선에 1A의 전류가 흘러 도선이 받는 힘이 1N일 때의 자기의 세기는 1테슬라다라는 것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8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자분 모양 분류에 따라 A형의 표준 시험편을 선택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A 시험편 요구할 때 시험체의 자기 특성, 검출해야 할 험의 종류, 검출해야 할 험의 크기 맞습니다. 검사액의 농도하고 A형 표준 시험편하고는 관련이 가장 적습니다. 29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자분 모양 분류에서 정유식 장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유식이라는 것은 교류에서 그 마이너스 부분 이걸 이제 직류로 만들거나 냉류로 바꿔 자화전류를 공급하는 자화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를 없애거나 그 다음 봉해버리는 그런 장치를 정유식 장치라고 합니다. 30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자분 모양의 관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일 때는 잘 읽어봅시다. 가 형광 자분을 사용할 경우 충분히 어두운 관찰면의 밝기 20룩스 이하인 곳에서 관찰해야 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나 비형광 자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찰면 밝기가 500룩스 이상으로 충분히 밝은 조명 아래에서 관찰해야 한다. 이것도 규격집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를 한번 봅시다. 자분의 관찰은 원칙적으로 확실한 지시가 나타나도록 자분의 모양이 형성된 후 충분히 기다린 후 관찰해야 한다는데 자분은 이게 이제 뭐 연속법일 때도 그렇고 잔류법일 때도 그렇죠. 연속법일 때도 이제 이게 이제 한 사람이 한 손으로 장비를 잡고 전기를 공급하고 한 손으로 자분을 부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함이 나타났을 때는 자분을 떼고 그걸 관찰하는데 그게 오래 가면은 자분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기다린 후 관찰하면 안 됩니다. 자, 자분 모양에서 험을 플로우 디펙트라고 하죠. 험의 깊이를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맞습니다. 초음파가 가장 확실합니다. 자분 탐상 검사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결함에 속하는 것은 표면에서 폭이 크고 긴 균열은 잘 나타나겠죠. 상온에서 자기 비파괴 검사할 때 검사체의 결함 탐상 어려운 것은 여기서 우리가 문제 풀기 쉽게 가와 나의 다는 뭐를 배치해놨습니까? 강자성체를 배치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비스무트가 강자성체가 아니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강자성체로 세계를 알면은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초음파, 표면파를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라일레이파라고 합니다. 라일레이파인데 요거 보니까 요거는 파동하고 입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파동이 아래 위로 갑니다. 종판을 이렇게 앞으로 밀어준다면 아래 위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표면에 여기서 이제 결함 같은 걸 찾는데 마치 이 모양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횡파는요 뭐하고도 비슷하냐면은 표면파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표면파는 횡파 속도 약 90% 정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슷한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31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자분 모양 분류해서 용접부를 열 처리하거나 압력 용기 내압 시험 후 행하는 시험의 자화 방법은 원칙적으로 어느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압 시험하는 거는 압력에 잘 견디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건요 용접부를 열 처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압력 용기 내압 시험을 했을 때는 그 전기가 많이 통하는 프로도법이나 이런 거 잘못하면은 그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간법을 씁니다. M 요크법이라고 하죠. 영구자석사. 요 뭐 영구자석 이게 이제 사용하면 이것도 다 이거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극간법은 교류법, 직류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극간법을 사용한다. 극간법을 사용한다. 그게 더 낫겠죠. 그죠? 전류가 약하게 흘러 충격 적다. 충격이 적습니다. 자, 비파괴 검사 중 니켈 제품의 표면의 피로균열 검사에 가장 적합한 것은 강자성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자분 탐상 시험이다. 표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분 탐상 시험이 적합하다. 32번 용기 비파괴 시험 일반, 용기 비파괴 시험 일반 에 따라 형광자분을 사용한 자분 탐상 시험에서 자외선 등 울트라 램프 또는 울트라 램프 강도 측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시험 표면에서 요구되는 자외선 강도는 최저 10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이다. 요거 용기 비파괴 검사할 때는 요게 10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최저가 요래돼야 됩니다. 자외선 등의 강도는 최소한 매 10시간에 한 번. 이건 누가 이렇게 측정을 계속할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자외선 등 전구 교환 시 자외선 등의 강도를 측정해야 하겠죠. 작업 장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자외선 등의 강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왜 나합원이 틀렸느냐 하면은 자외선 등이라든지 전류계라든지 타이머, 여러분 규격집에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최소 연 1회 및 새로 사용할 때는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분 탐상 비파괴 검사 결과 나타난 지시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의 지시 모약 기록 방법 중에서 정확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편리하게 쓰는 게 스케치입니다. 사람 손으로 그리니까 제일 이제 정확성은 떨어지겠죠. 가장 정확도 높은 기록은 사진 촬영이겠죠. 전사는 정확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거 스카치 테이프에 그 결함에 묻어있는 자분을 붙여버리니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자분 모양 분류에서 자화 방법의 분류가 C로 표기되었다. 이 방법의 기준은 코일이죠. 코일법입니다. 자, 코일 자화법에서 암페어 턴 항상 A 곱하기 T라고 했잖아요. AT로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암페어 턴 3000이고 3회 간격 코일을 사용한다면 자화 전류는 D분의 L은 단 3이라고 이제 주어졌습니다. 어떤 데는 D분의 L을 3으로 주어졌지만 또 반대로 L과 D를 다 줄 때는 우리가 D분의 L을 해가고 산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D분의 L을 3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험체의 길이가 30cm, 폭이 10cm. 그럼 30하고 10을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3이죠. 그럼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그 계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화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코일법 자화 전류는 항상 이렇게 씁니다. AT를 해야 되고 D분의 L이 3이라는 것은 요 공식을 씁니다. D분의 L분의 45,000 이 공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D에서 D분의 L은 3이잖아요. 45,000을 3으로 나누니까 3000이 되었습니다.
T는 몇 번, A는 전류는, 자, 3에 감았다고 그랬죠. 그래, T가 3회니까 A는 얼마입니까? 3000을 3으로 나누니까 1000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분의 L이 2 이상 3 미만에서는 이 공식을 이용한다. 이해하셨죠? 4 이상일 때 이 공식 안 씁니다. 2 플러스 D분의 L분의 35,000이라는 공식을 새로 적용해야 됩니다. 다음 중 진공보다 투자율을 적게 갖는 물질 표시하는 용어를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반자성체는 투자율이 어떻게 되냐? 10의 마이너스 5 내지 10의 마이너스 8분미로 아주 작습니다. 초음파, 종파, L파, 초음파, 종파를 L파라고 그러죠. 모형도인데, 자, 이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고 매질의 진동 방향입니다. 이게 매질도 이래 가는데 여기에서 이 높은 곳, 여기에서 높은 곳까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파장이라고 합니다. 높은 걸 마루라고 하고 낮은 걸 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파장이고 여기에 진폭입니다. 자, 요걸 알아두세요. 요 파장하고 진폭하고 속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 지금 몇 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방법 자본 모양 분류에 따라 시험 기록을 작성할 때 기입하는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여기에요. KS 규격에 다른 건 자 시험체는 분명 치수 열 처리 상태 및 표면 상태는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자화전류가 맹류인 경우는 여기에 단상 반파 정류냐 그 다음에 그 단상 완파 정류냐 그 다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맹류인 경우는 단상 방파 정류 방식 등을 부기한다. 요것도 맞고요. 답은 왜 틀리면 여기 상당히 애매합니다. 시험 결과는 결함 등급을 규격집에 결함 등급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잡음 모양과 그 분류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는데 결함 등급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잡음 모양은 제조자명, 형번, 입도, 형광, 비형광 구별과 색 같은 걸 기재하는 것은 해당합니다. 자, 강자성체의 자기적 성질 중 자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은 암페어 퍼 미터입니다. 암페어 퍼 미터. 그래서 MK에서 다니는 암페어 횟수 매미터당 AT로 표시한다. 적재하며 그 다음에 전류상호, 자석상호 및 기타 자력 작용하는 장소를 자개라고 하고 그 크기를 자개 세기라 한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철강 재료의 자본 탐상 시험 방법 자본 모양 분류에 의해 A형 표준 시험편의 자기 특성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이럴 때는 자본 탐상 시험을 중지해야 되겠죠. A형 표준 시험편을 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이상한 자기 특성 이상이 생겼다면 장비가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약품이 이상이 있는지 어쨌든 그 원인을 밝혀야 되는 거지 자본 탐상 시험을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 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 분류에서 정리한 표피효과입니다. 시험품에 가한 교류 전류로 나타납니다. 교류 전류가 발생하면 공급하면 교류 자석이 생깁니다. 이 교류 전류, 교류 자석이 표면 가까운 부분에 모이는 현상이 우리는 뭐냐면 표피효과입니다. 표피효과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있네요. 교류가 흐르는 도선 단면에서 전류 고르게 흐르지 않고 중심부 전류 밀도는 작고 주변부의 전류 많이 흐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표피효과라고 합니다. 시료장 정대하고 주파수 높을수록 커집니다. 교류로. 38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본 모양 분류에서 시험 결과를 기록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뭐라고 했습니까? 등급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자,
다음 중 와전류 ET 또는 ECT입니다. 와전류는 전자유도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와전류 탐상 시험의 적용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도체 도금 막두께 측정 맞습니다. 철강 재료 결함 탐상 맞고요. 다 세라믹, 이 세라믹은 전도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비철금속 재료 재질 시험. 비철금속 재료는 자기 비파괴 검사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자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와전류 탐상시험 비철금속이 전기가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다음 비파괴 검사 방법 중 비금속 재료 결함 탐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분 탐상 시험입니다. 자분 탐상 시험 MT는 강자성체인 철, 니켈, 코발트 등에서 탐상 시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열처리 스케일 부착되어 끼인 시험품 검사에 가장 적합한 자분은 백색 자분입니다. 왜냐하면 색채 대비가 아주 뚜렷합니다. 스케일 같은 거는 조금 검붉으스름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백색 자분이 아주 색채 대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수업도 여러분 저와 함께 열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수고했습니다.